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를 통한 북바로 알기 왈가알북의 유영호입니다. 예, 오늘은 그 북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북을 공부해 보면서 우리는 북이 병역제도에 있어서 모병제라는 사실, 물론 표현은 이제 초모제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군대 그 병역제도는 크게 모병제와 징병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남한 같은 경우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에서는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의 병역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쉽게 말하면 모병제냐 징병제냐의 핵심은, 징병제인 경우는 군대에 갈 조건이라거나 이 자격이라 그래야 되나, 그것이 되는데 안 가면 처벌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쉽게 말하면 북에서는 군대 안 가도 처벌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여기는 군대 안 가면 감옥 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 병역 회피, 병역 기피 뭐 이래 갖고 북한은 감옥 안 가요. 저희 남동생이랑 해서 형제가 3명이에요. 저희 집에 군대 갔다 온 애가 1명도 없어요. 애국심 있는 애들만 나가는 거 아니야? 저도 애국심은 물탔죠. 여기는 군대 갔다 왔고, 네. 이쪽 집안은 군대 갔다 온 애가 1명도 없어요. 강철 씨네 형제는 다 군대 갔어요? 네, 우리는 다 군대 갔죠. 근데 우리 막내 동생이 잠수하면서 복무했거든요. 근데 걔는 1년 2개월 만에 생활제대 됐죠. 생활 잘하는 아들은 안 간 것만 못하네. 불명예 제대, 여기 표현으로. 근데 걔는 이렇게 나이 먹어서 군대 갔거든요. 걔는 우리 군대 갔다가 들어온 다음에 제대대 온 다음에 걔는 갔어요. 군대를. 뭐 남들보다 거기는 병역 기간이 기니까 뭐 한 10년쯤 늦게 나 군대 갔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10년 넘어가 그 애가 어쨌든 나이 먹어서 갔어요. 그 애가. 쉽지 않은데 그런 게. 그러니까 군대 가면 인간질 하겠는가 해서 그래서 군대를 보냈죠. 그러니까 그 배전부라는 데 있잖아. 송배전부. 이게 전기 공급하는 거기서가 반장했거든요. 통신반 반장했어요. 그러던 걸 군대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군대 갔다 오라고. 그래 사람질 한다고. 그런데 글쎄 군대 간 게 어떻게 또 맨바로 가다 보니까 마양도 아시죠? 마양도. 네, 심포 앞에 그 잠수함 공장 있잖아요, 여기. 심포 그거는 뉴스에 뭐 자주 나오는데 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심포 앞바다에 마양도라는 섬이 하나 있거든요. 그 섬이 잠수함 만드는데 여기가 수리하고 이런 데거든요. 처음에 마양도에 들어갔어요. 마양도에 들어갔는데 전화 왔는데 못 있겠다는 거예요, 섬에. 이게 사람 살 때냐고. 못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내 말해서 해군사령부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해군사령부 동해안대. 그래서 또 뽑았어요, 거기서. 그래서 뽑아서 리원에 있잖아요. 리원에 거기 잠수함 기지 있거든요. 그 잠수함 부대 보냈어, 걔를. 그런데 글쎄, 또 잠수함 또 좋다. 그래, 지 보내줘도 가겠다 해서 또 보내준 거예요, 내가. 걔 보내줬는데, 거기 가서 또, 그게. 잠수함 타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가면 6개월 만에 한 번 나오는데, 바깥으로. 섬보다 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돼. 나는 자기는 못 하겠대, 절대로. 그래서 그 다음에 탈령했단 말이에요, 애가. 탈령해서 집으로 도망쳐오죠. 오면 그 즉시 따라와요, 부대에서. 그렇겠지, 탈영 사고가 났는데. 예. 그 부대 부함장, 그 다음 무슨 청년주도 이런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해서 또 보내고 또 붙들어서 보내고 이랬죠. 가다간 또 도망치고 그 6개월 동안 반복했어, 가가. 그 탈영하면 뭐 어디, 여기로 따지면 영창 그런 데 안 가요? 그런 데는 안 가죠.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다간 청진에서 도망쳐, 가다간 뭐 어디에서 계속 꾸리는 거예요, 반복을. 그러니까 처음에 탈영을 했는데 뭐 어쨌든 그러다 몇 번이나 지금 탈영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탈영했는데 다시 데려가서 그냥 뭐 처벌 안 하고 그냥 또 처벌 안 해요. 군생활. 예, 어떻게 어떻게나 교양에서 쓰자는 거죠. 처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지금 말 들어보니까 몇 번인데. 8개월 동안 했어요. 8개월 동안 올까요? 1년 2개월을 했는데 6개월 동안 그 부대 생활하고 그다음 잠수함 타고 한 번이 석 달인가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근무를. 그렇게 하고 나와서 다시는 안 하겠다. 그래갖고 탈영을 했다 잡혀 들어갔다가 쉽게 말하면 계속 몇 번 반복을 하다가 결국은
생활제대 됐죠. 이제 군에서 포기한 거네. 내가 제대 시켜달라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안 돼서. 그러니까 아, 제대 시켜달라고 하면 또 시켜줘요? 예, 좀 시켜주죠. 뭐 내가 못 시키겠다는데 이제는 본인도 못하겠다 하고. 그 애가 내가 물어봤죠. 왜 못하겠냐고. 나는 이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만 10년 이상 다 했잖아요. 우리 둘째 13년 나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우리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머리로는. 돌연변이네. 예, 왜 못하겠냐. 그러니까 내 때리기까지 했어요. 칼을. 너무 깨맥해서. 자꾸 도망쳐와서. 니 인간이냐고. 니 그것도 못하냐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니 사람질 하겠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애가 그래요. 왜 못하겠냐 하니까. 자유가 없대요. 아, 군대가 자유가 없어서 못하겠다. 네. 야, 군대를 가는 게 임마 자유를 포기하고 가는 거지. 뭐야, 임마, 사람이 그렇게밖에 못 사냐고. 자기는 자유 없이 못 살겠대. 그 다음 또 뭐야. 그러니까 배고파 탈려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걔는 배고픈 게 아니고 잠수함이니까 잘 준단 말이에요. 맵기 닭다리게에다가 무슨 뭐 계란에 뭐 이렇게 간은 잘해줘요, 잠수함은. 담배도 이게 여가 담배도 대덕산 딱 그것만 공급하고 727 이런 거 공급한다면 간에는. 근데도 자기는 못 먹으면 못 먹었지. 예? 자유롭게 사는 게 좋다고.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부대에다 전화했어요. 내 아는 그 사람한테. 빼달라고? 네, 동해함대 부사령관이었거든요. 빼달라고. 제대 시켜달라고. 생활제대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생활 잘해서 부사부 만기선 제대대 왔죠. 그런 것처럼 처벌 안 해요. 군대 안 간다 해서. 또 탈령했다 해서 처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씩 탈령하는 거죠. 처벌하면 탈령하나? 못하지. 감옥 가야지. 근데 여기는 감옥 가야 되잖아요. 네. 여기는 감옥 가야 돼요. 그래. 감옥 가죠. 탈영하면 뭐 통상 물론 그 죄질이라 그래야 되나 그 죄를 범한 거지. 군대를 탈영했다는 소린. 그러니까 어쨌든 규칙, 룰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정도에 따라서 뭐 처벌을 하죠. 근데 누구나 그렇잖아요. 단련 못 됐잖아요. 예? 단련 못 되고 그다음에 그 조직 규율이 싫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예? 그런 게 복종하는 게 싫은 사람도 있고 그 자유분방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이해해줘야 돼요, 사회가.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게 됐다. 근데 그게 한번 가지 말라 가라. 북한 노래 있잖아요. 인민군이 되게 자유스럽네. 지금 말 들어보니까. 예? 가정 환경이 있으면 가정에 무슨 혼자 외아들일 때 이런 때도 못 가고 또 가 있는 동안에 부모가 돌아가셨다거나 가정에 무슨 사정이 좀 힘들 때 이럴 때 보내줘요. 이렇게 외아들하고 또 그래서 시청소에서 눈 나쁜 사람은 절대 못 가요. 그건 우선 못 가는 거고. 시력이 0.6인가? 제가 알고 있기에 0.6이든지 그 이하면 못 가. 0.8이든지 0.6이든지. 근데 0.6인 것 같아, 제 기억에 하면. 그리고 안 가고, 그 다음에 외아들은 안 가거든요. 외아들은 또 그 다음에 외아들 안 갈 수 있는데 사회 분위기상 군대 다녀와야 되잖아요. 예? 북한 사회 분위기는 그렇거든요. 예, 거기 뭐든지 군이 우선이더라고. 예, 그러니까 또 군대가 또 주연하면 장가 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군대 가잖아요. 내가 가고 싶어 위아들인데 내가 가겠습니다. 너무 우기잖아요. 그러면 부모들 의향 물어봐요. 보내겠느냐? 보내겠느냐 안 보내겠느냐. 부모들이 안 보내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못 보내요. 못 가요.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내 돌격대 대장 할 때 김혁철이라는 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김혁철이네 아버지가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이 희관 이름이었는데 아직 갑자기 까먹었네. 김정재 이름이 그래요. 이정재 아니고 김정재거든요. 김정재인데 그분이 그 평양에서 만년제약 있잖아요. 만년제약 거기 그 연구소에 있었거든요. 그런 분인데 의약품관리소 소장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 약품관리소의 소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늦게 장가 갔어요. 그분이 늦게 장가 들어서 아이가 어렸단 말이에요. 내 돌격대 대장 할 때 그 애가 우리 돌격대에 온 거예요. 배치돼서 또. 그래 왔는데 애가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하고 공부도 너무 잘하고. 근데 그 애가 지금 자기는 군대 무조건 가겠다는 대학도 안 가고 군대 가겠다고 대성동 씨 군대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또 그쪽으로 또 군대 쪽으로 좀 힘 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보내주자 했죠 내가. 보내줄게 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날 찾아온 거예요. 초모 시작돼서 그래 내가 추천해줬거든요. 추천해줘서 그다음에 동원부 쪽에도 말해주고 그다음에 이쪽에 그것도 확인하러 와요. 보위사령부 있잖아요. 보위사령부에서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 군대 안 가겠다는 애들 우정 데려가면 강제로 데려가면 사고 나잖아요.
자꾸 탈령하고 그다음에 정치 석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 오면. 그러니까 저리 보위사령부에서 내려와서 초모 시기에 내려와서 다 하긴 다 해요. 진짜로 가겠다고 해서 가는 건가? 강제로 가는 건가? 이런 걸. 그러니까 집에서 강제로 보내는 집도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긴 한단 말이야, 다. 아까 동생을 인간질하라고 강제로 보낸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때는 그 애가 가겠다 했죠, 처음에는. 본인이 가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보낸 거지. 근데 갔는데 자꾸 도망쳐서 내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거 왔는데 지금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나를. 군대 보내지 말아달라고. 저 애가 가면, 그 외아들이거든요. 외아들이자 이제 영감 놓친 이제 연료보장 받고 노는데 그 애가 가면 안 돼. 우리 또 나무 뿔 때잖아요. 나무 장작 북쪽은 또 우리는. 그런데 나무 펼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냈죠 내가. 그 혁철이 안 했다. 와서 울며 불며 자기 보내달라고. 끝내 못 보냈어요 내가. 그래서 아버지가 반대해서 못 보내. 그 애가 후에 저기 마양 쪽에 이렇게 조림사업소 그런 데를 갔거든요. 가서 저리 그리 군대도 못 갈 바에 나 산골에 들어가서 나무라도 심으며 살겠다고. 거기 갔어요 그 애는. 저기 연희 씨 같은 경우는 삼형제지만 아무도 간 사람이 없다 그랬지만은 그 아들은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외아들이니까 안 가도 되는 조건인 건가? 안 가도 된다 그래야 되나 뭐? 무슨 법은 아니잖아요. 무슨 가지 말라고 하지만 자기가 원하면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 남동생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입학했으니까 대학 가는 경우에는 또 군대 안 나가요. 군대 안 나가요. 대학생들은 군대 안 가요? 그다음에 예술인 있잖아요. 예술단. 노래 부르고 뭐 예, 노래 부르고 뭐 기타 치고 뭐 이렇게 뭐 피아노 하고 그런 애들도 안 가도 돼요. 그다음에 체육인도 안 가요. 아, 체육인도 안 가요? 체육인도 안 가요. 안 가도 괜찮아요. 이기를 말하면 한 3부리 체육단? 그러니까 무슨 1부, 2부, 3부 했을 때 3부, 6까지. 그러니까 북한은 그러니까 무슨 기업소 체육단 있잖아요. 예? 무슨 김택철 연합기업소 체육단, 무산강산 체육단, 뭐 김직 체육단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데만 들어가도 안 가도 돼요. 안 가요. 그런 데 가면. 그러니까 이게 예술이나 체육은 전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력이 비지 말고 계속 그걸 해야 돼요. 그래야만 기능이 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안 가도 된다는 거는 가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안 가도 되는 혜택을 준다는 의미로 들리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는 애시당초 안 가도 된다며 처음부터. 네. 그런 거 아니어도 네. 예술단, 체육단 아니어도 자기가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 제도라며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 네. 사회적으로는 다 군대를 갔다 오는 것을 높게 평가해 주는 분위기라서 대부분은 가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예술단, 체육단이나 대학을 가거나 그런 사람들은 뭐 학문으로, 예술로, 체육으로 영예라 그래야 되나 사회에 기여하기 때문에 군대 안 간 거에서 문제 안 삼고 그냥 그것 자체로 높게 평가해 준다. 네, 사회 분위기상 그렇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애들은 군대 안 갔다 왔다 해서 누가 이렇게 말 안 해요. 근데 사회적으로 이제 비난받는다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이렇게 오력이 성성하잖아요. 그리고 군대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도 안 갔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사람들이 저건 인간질 못한다 이러죠. 여자들도 북한에서 보면 여자들도 군대 많이 가더라고. 많이 가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지금 남자들은 어쨌든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남자 100명을 놓고 보면은 뭐 대부분 가고 여자도 100명이라고 상정을 하면 몇 프로 정도가 군대 가나? 한 30% 정도 가지 않나? 여자는 30%도 안 돼요. 안 돼? 군대 가는 사람들이 네, 한 5%도 안 될 거예요. 5%? 네. 한개 중학교 있잖아요. 중학교에서. 중학교 졸업반이 뭐 한 몇백 명 되거든요. 몇백 명 중에서 군대 가는데 몇 명 안 돼요. 두세 명밖에 안 돼요. 여학생들은 네. 군대 가는 게 대학 가는 것보다 더 바쁘고 더 힘들거든요. 군대 가는 게. 그리고 이 학생들 중에서도 군대 가는 애들은 정말 부러워한다 할까? 완전 인기예요. 네. 군대 가는 게 정말 인기거든요. 저 어느 여학생이 군대를 간다 졸업 후에 그러면은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 네, 그렇죠. 아, 우리 와이프 있잖아요. 우리 처가 이렇게 저기 가자 군대 가자 했댔대요. 자기가 졸업할 때 군대 가자 했는데 학교에 군대 본트 하나 딱 들어섰다는 거예요. 여자 군대 가는 본트가. 그러니까 거기 본트는 이게 뭐라나? 할당량 여기서 네, 말하면 할당. 학교마다 몇 명 보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할당. 네, 그게 이대로거든요. 몇 명 가야 되는데 한 명이 딱 떨어졌대요. 그래서 자기 못 갔대. 그러면서 군대 못 간 거 우리 아내는 지금도 후회해요.
군대 안 간 걸 후회해?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 우리 아내는 있잖아요. 어떤 거 좋아하면 TV 틀어놔도 이게 뭐야 프로레슬링, 격투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우리 와이프는. 임신했을 때 있잖아요. 임신했을 때 그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야, 니 뭐 애를 이제 뭐 쌈꾼 키우자 그거 자꾸 보내고, 남자들도 보기 좋잖아 저거. 이거 보기 좋은데 재밌는데. 그리고 그것만 계속 보고. 근데 우리 딸이 지금 우리 딸 있잖아요. 계속 발질해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적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모병제인데 쉽게 말하면 안 가도 처벌받지 않는데 사회적으로 군대 갔다 오고 제대로 제대한 사람들, 제대 군인들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고 싶어하고 사회 문화가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강제적이진 않다. 그리고 갖다 탈령해도 감옥 안 내요. 그건 놀라운데. 탈령해도 감옥 안 된다. 우리 집안에 탈령자 있잖아요. 지금은 걔가 그 병원에서 렌트겐 기사, 엑스레이 얘기를 엑스레이라 그러잖아. 그거 해요. 막내 동생이. 그거 하면서 염소, 소 이런 걸 키우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에 환자들 있잖아요. 그 환자들한테다가 뭐 염소젖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뭐 고기도 공급하고 이런 거 해요. 우리가 해야 돼. 그 사람들은 군간이, 그러니까 뭐지? 직원이지. 병원에. 그러니까 우리 군대 같은 경우에는 군의소에 군관들이 그 병원의 환자들을 먹여 살리고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인가 한 30 내지 40명 가구가 됐었는데 우리 군인 가족들은 한 세대당 200평씩 땅이 배정이 돼요. 1인당. 근데 나는 평양에서 살다가 내려갔잖아요. 아니, 허미짜리 둘 줄도 모르고 벼가 땅에서 패는지 어디서 패는지도 몰라. 막 이렇게 좀 아무것도 모르다가 싹 내려갔는데 200평을 어떻게 해요? 1년에 돼지 한 마리 길러야지, 염소 한 마리 길러야지, 개 한 마리 길러야죠. 그걸 닭도 키워야 되지. 한 달에 80kg 고기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우리 권한의 행군 때 국가가 대주는 군대 아무리 우선적으로 대준다 해도 힘들었잖아요. 식량도 그렇고. 그러니까 군인 가족들이 우리 부대 군인들 먹여 살릴 수 있는 거는 우리 군인 가족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난 군인 가족 하게 되면 제일 생각나는 건 뭐냐면 군인 가족들이 1년에 한 번씩 꼭 군인 가족 예술 축전을 해요. 해마다 해요. 그거는 예술 축전해가지고 1등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군단이 1등할지 모르죠. 1등한 부대는 장군님 모시거든. 아니 영광이죠. 선물도 줘요. 장군님 모시고 1등 하면 선물은 줘야지 당연히. 1등은 장군님 모시고 공연하게 돼 있고 3등까지 선물이 나와요. 1등은 천연수 텔레비, 2등은 냉장고, 3등은 다 달라 해마다 뭐 그릇 세트 나올 때 있고 뭐 무슨 뭐 선풍기 줄 때 있고 다 다른데 우리는 3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더 좋아하잖아요, 뭐. 제일 좋아해. 근데 그릇 세트가 이런 게 아니라 프랑스, 근데 프랑스라고 딱 적혀 있어요. 프랑스제? 그런데 이만한 지함인데 지함에 52가지 정이 있어. 요만한 앞접시부터 요거 이만한 큰 대접시 밥그릇 국그릇 해가지고 52종이 있어요. 한 정당 6개씩 돼가지고 딸 시집 보는데 그거 하나만 들려주면 온 집안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걸 주거든. 진짜 멋있어요. 우리 군단도 보니까 그 군관 가족들이 보면 군인 가족들이 보면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TV 주는 거보다. 군인 가족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일반 여기로 따지면 사병, 거기선 전사라 그러지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군관, 여기로 말하면 장교. 그다음에 초기 복무. 초기 복무. 이게 뭐라나? 그러니까 하사관들 있잖아요. 예? 얘기를 말하면. 네? 그리고 기술직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장교는 아닌데 기술직에 근무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의 부인들이 군관. 부대에서 가족을 가진 사람은 다 같이 하는데 우리 군인 가족 예술 축전 갔는데 군단 공연이지만 매 대대마다 요단마다 다 뽑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거리가 좀 멀잖아요. 근데 따로따로 연습하다가 진짜 공연하기 한 달 전에는 다 군단에 모여서 병사생활처럼 해요. 기수생활을 하거든. 근데 병사처럼 딱 방에 들어가면 한 대여섯 개 방으로 갈라져 있는데 얘는 기악조, 송악조, 무슨 조 해가지고 우리 전 기악조였으니까 침대가 양옆으로 있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갈라져 사는데 이 한 달을 남편들은 못 견디는 거야. 계속 면회오는 거예요. 그 우리 군단으로 매 대대고 산골짜기에서 찾아오지. 아내 보러 면회를 오죠. 면회를 오는데 왔다가는 데리고 나가는 거야. 해방 아닌가?
집사람 없으면? 데리고 나가는데 한 달 동안 기숙사 생활 하는데 남편이 내 옆에 친구가 지금 남편이 면회 왔어. 그러면 야 누구 밑에 된 누구 면회 왔어 하게 되면 그날 저녁은 외박을 한단 말이에요. 남편 따라서 밖에 나가서 자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근데 한 번은 쭉 앉아서 자는데 지금 한 2명 정도 나갔어 외박하러 남편들이 찾아와서. 근데 나머지 엄마들은 지금 멍땅 여자니까 우리는 군인 가족이니까 침대에 쫙 앉아가지고 새카만 밤에 정적 조용한데 천정만 물뚱물뚱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남편 생각나고 애 생각나고 하는데 또 남편 따라 나간 아줌마 부럽기도 하고 이거 하고 생각했는데 한 아줌마가 조용한데 야, 저 천정에서 불알망택이나 한삼택이 떨어지면 좋겠다 이러는 거야. 그 자던 아줌마들이 막 웃는 거예요. 와, 아줌마들이 말도 걸고 그 한 달이 참이 재밌기도 하면서도 참 그래 추억이 많아요. 영화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가 나오는 거 아니지만 그 군관 예술 소조, 군관 예술 소조들 그러니까 결국 군관의 부인들의 예술 소조를 다룬 그 영화 햇빛발가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영화도 잘 만들고 아까 그 연희 씨가 얘기했듯이 군관에는 군관의 아내들이라는 영화도 있더라고. 그런 건 다 봤죠. 네. 힘들어요. 군인 가족 하기. 그거 쉬운 말로 할 짓이 아니던데? 완전 농사꾼이죠, 농사꾼. 진짜 각오하지 않으면 못한다는데요, 그거는. 각오하지. 그게 혁명가라 그러잖아요. 혁명가의 아내. 이렇게 불러준단 말이에요. 농사를 해야죠. 그 다음 축산해야 돼요. 축산을 해야죠. 그 다음에 그 병사들을 위한 날 있잖아요. 네? 병사들을 위한 날.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예, 그거 해야 되고. 보면은 병사들은 위한 날 뭐 이래갖고 한 달에 한 번씩인데 그러니까 그게 군인 가족이 많은 그런 부대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는데 군인 가족이 적은 부대는 보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그게. 우리 땅크현대 같은 경우에는 군인 가족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보름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사람 많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그날이면 부담사령부죠. 네. 그러니까 그날이면 한 3명이 절 모아가지고 한 서대씩 맡아요. 맡아가지고 그날은 군인 가족들 3명에서 밥상 쫙 차린단 말이야. 근데 그게 경쟁이란 말이에요. 한 대여섯 개 아줌마들이 저를 모아줬는데 어느 저가 제일 음식을 맛있게 하고 차를 제일 맛있게 했냐 경쟁인데 군인 가족들이라는 거는 전국적으로 다 뽑아온 여자들이에요. 그렇잖아. 어디에서 들은 거야. 전국적으로 뭐 함경도 음식하는 사람, 평양 음식하는 사람 여러 가지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경쟁해서 서로마다 잘하려고 하고. 대원들 자체도 있잖아요. 평가한단 말이에요. 어느 부인이, 그러니까 누기 어느 집 그거 뭐 사람이면 다 하고 평가하게 되죠. 음식을 먹은데 음식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듯이 그런 거고. 근데 이게 병역제도에 대해서 군관의 얘기로 넘어가 버려 갖고 사실 근데 병역제도 핵심은 다시 돌아와서 병역제도 핵심은 아까 왜 병역제도가 여기 특히 문제가 되냐면 지금 남쪽에서는 아이들을 안 낳고 예전에 여기도 눈 나쁘면 못 가고 뭐 이대 독자 못 가고 뭐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의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은 어쨌든 조건에 못 간다 그래야 되나 그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제 출산율이 너무 적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요즘 뭐 거의 다 누구나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고 거의 군대 면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류층, 권력자 이런 사람들은 안 가고 빼고 이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돼서 여기 지금 병역 기피가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여기는 기피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거기서는 안 가도 처벌받지 않는다. 핵심은 안 가면 처벌받는 사람이 있어요. 비속급 대상이라고 있거든요. 간부자네들은 무조건 가야 돼요. 안 가면 처벌받아요. 그건 아무것도 못해요. 아 그래? 간부자네들은 전선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최전선? 네, 최전선에 나가야 돼요. 최전방에 나가. 네. 이 판문점 대표부 있잖아요. 네. 여기 가장 최전선이거든요. 그러겠죠. 판문점 대표부 보면 거의 다 당중앙위원회, 예? 그다음에 뭐 보위사령부, 그다음에 총정치국 이런 데 있는 간부 집 자식들이에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군관학교 때 우리 친구 둘이 판문점 대표부 출신 둘이 왔댔거든요. 둘이 군관학교로 왔는데 한 해는 아버지가 당중앙위원회 선전부 부부장이었어요. 그리고 한 해는 아버지가 보위사령부 정치부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위사령부 정치부장이라는 게 말이 정치부장의 직급이 낮지. 거기는 군사 친구가 상장이에요. 별이 세 알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데도 걔가 판문점 대표부로 갔어요. 집에서 아버지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 가서 근무해라. 제일 최전선에 나가라고.
그렇게 보내서요. 근데 여기는 간부집 자식이 안 가잖아요. 안 간다기보다는 빼는 거지. 어떻게든 빼려고. 우린 무조건 가야 돼요. 간부 자식은 무조건 가야 돼요. 김종일 위원장도 김종일 위원장 그쪽 보냈잖아요. 제 아들, 막내 아들을. 지금 김정은 네. 위원장. 아, 강원도로 그때 1군단 제일 힘들거든요. 철령 넘어서라는 게 1군단은 그 해양군 기정리에 있어요. 강원도 해양군. 거기가 제일 생활 조건이 어려워요. 그건 철령 너머로 몽땅 물자 수송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름이 없잖아요, 북한에. 그러니까 물자 수송이 제일 힘드니까. 그리고 거긴 또 농사도 잘 안 된대요. 남새 농사도. 그런 데인데 그런 데를 보낸 거예요, 제 아들을. 아,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서 근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거기다 보냈으니까 밑에 놈들이 다 보내야지, 지네들도. 뭐 좋게 말하면 그거네. 이게 모범적으로 하기. 네, 시범적으로 하는 거 내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꼭 그거 아니에요. 이신작식. 대통령이 휴가도 안 가고 일하는데 밑에서 휴가 가기 참 어려운 일종의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예. 그럽시다. 아이고. 자꾸 이게 병역제도는 사실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안 가도 처벌하느냐 안 하느냐. 어? 그리고 북에서는 이제 그게 모병제고, 즉 모집하는 거고, 갈 사람들 와라. 근데 오면은 뭐 대우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되면 스스로 가게끔, 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모병, 거기도 대표적인 모병제잖아요. 모병제인 나라들은 그만큼 거기 뭐 월급을 많이 주든, 어? 모병제가 사실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병역제도가인데, 우리는 여기서는 계속 징병제로만, 태어나서부터 징병제로만 쭉 살아왔기 때문에 마치 징병제가 보통의 다수의 병역제도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뭐 요렇게 정리를 합시다. 간단하게 오늘 저 북에서 우리가 잘 많이 모르는 것들이에요. 북이 모병제라는 사실에 대해서. 물론 이제 북에 그 모병제라는 용어를 쓰진 않아요. 거기서는 그 초모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북의 병역제도는 초모제라는데, 그 내용 면에서 일반 명사로 표현했을 때 모병제, 즉 갈 사람 안 가도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좀 더 사람들에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